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단원 평균과 가능성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능성의 정도를 말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일이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에는 확실하다. 가능성이 절반인 경우에는 반반이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면 일 것 같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낮으면 아닐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오늘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학책 136쪽의 1번 문제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회전판이 있는데요. 세 사람이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전판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봅시다. 먼저 준기가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는 회전판 가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기의 회전판 가는 전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렇게 화살표를 돌려보면 회전판 어디에서 멈추더라도 파란색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준기가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확실하다 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실하면 이것을 숫자 0부터 1까지의 수 중에서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네, 지금 준기가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인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연수가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해 봅시다. 연수는 파란색이 절반, 빨간색이 절반인 회전판 나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얼마일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능성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말로 표현해 보셨나요? 회전판에서 파란색이 차지하는 넓이가 절반이기 때문에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도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 반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반반이다를 수로 나타내면 얼마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네, 지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수가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이 0부터 1까지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1 또는 0.5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슬기가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해 봅시다. 지금 슬기는 전부 빨간색으로 칠해진 회전판 다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을 아무리 계속 돌려보아도 이 회전판에는 빨간색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색에 화살표가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슬기가 말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불가능하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불가능을 0부터 1까지의 수 중에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한번 써보세요. 네, 불가능은 일어날 가능성이 0이죠. 그래서 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낸 곳에 이름을 써봅시다. 네, 이름 써보셨나요? 먼저 준기가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1, 그리고 슬기가 말한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0이죠. 연수가 말한 것은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절반인 2분의 1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즉 불가능한 일이면 가능성이 0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면 가능성은 1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반반이라면 0부터 1까지의 절반인 2분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수학 137쪽의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검은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과 흰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을 각각 한 개씩 꺼낼 때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0부터 1까지의 수로 표현해 봅시다. 가장 먼저 검은색 바둑돌이 있는 통에서 바둑돌 한 개를 꺼낼 때 그 바둑돌이 검은색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먼저 말로 표현해 보고 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한번 말로 표현해 보세요. 네, 검은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에는 검은색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돌 하나를 꺼내더라도 그 바둑돌은 검은색이겠죠. 그래서 가능성은 확실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전에 가능성을 0부터 1까지 나타낼 때 확실하다는 숫자, 그렇죠? 1로 나타냈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통에서 바둑돌 한 개를 꺼낼 때 꺼낸 바둑돌이 흰색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렇죠. 이미 이 바둑돌 통 안에는 검은색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돌을 꺼내도 검은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검은색 바둑돌 통에서 흰색을 꺼낼 가능성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를 수로 나타내면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네, 불가능한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흰색 바둑돌 통에서 한 개를 꺼낼 때 그 꺼낸 바둑돌이 흰색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말로 표현해 보세요. 네, 이 바둑돌 통에는 흰색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꺼내더라도 흰색 바둑돌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능성은 확실하다입니다. 그럼 이것을 0부터 1까지 중에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네,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숫자 1로 나타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흰색 바둑돌 통해서 바둑돌 한 개를 꺼낼 때 검은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네, 흰색 바둑돌 통해서는 흰색만 나오기 때문에 검은색일 가능성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를 수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가능성이 0입니다. 자, 그러면 137쪽에서 했던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은색 바둑돌 통해서 꺼낸 바둑돌이 검은색일 가능성과 흰색 바둑돌 통해서 꺼낸 바둑돌이 흰색일 가능성은 같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둘 다 확실하다죠. 이 확실하다를 수로 표현하면 숫자 1입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통에서 흰색을 꺼낼 가능성과 흰색 통에서 검은색을 꺼낸 가능성도 서로 같았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불가능하다였고요. 불가능하다를 숫자로 표현하면 0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수학책 138쪽의 3번 문제입니다. 준기의 모듬과 연순의 모듬이 반야구를 하려고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공격 순서를 정할 건데요. 이렇게 숫자면이 나오면 준기의 모듬이, 그리고 그림면이 나오면 연순의 모듬이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럼 우선 준기의 모듬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준기의 모듬은 동전을 던져서 숫자면이 나오면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숫자면이 나올 가능성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네,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이 동전 문제는 이전에도 많이 풀어봤었죠? 동전을 한 번 던지게 되면 이렇게 그림면이 나오거나 또는 숫자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면이 나올 가능성은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로 나타내면 반반입니다.
그러면 준기의 모듬이 먼저 공격하게 될 가능성을 화살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네, 어디에 표시하셨나요? 준기의 모듬이 먼저 공격하게 될 가능성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반반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불가능한 것에서 확실한 것의 절반인 여기에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수로 표현하면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나요? 네, 이 가능성이 반반이다는 수로 나타내면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정리하면 준기의 모듬이 먼저 공격하게 될 가능성은 무엇과 똑같죠? 네, 동전을 던져서 숫자면이 나올 가능성과 같습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반반이고요. 숫자로 나타내면 2분의 1입니다. 이번에는 연순의 모듬이 먼저 공격하게 될 가능성을 이야기해 봅시다. 연순의 모듬은 그림면이 나오면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그림면이 나올 가능성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동전을 던지게 되면 그림면 또는 숫자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동전을 던질 때 그림면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화살표로 나타내어 볼까요? 네, 아까 준기네와 마찬가지로 연순의 모듬이 먼저 공격하게 될 가능성은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절반인 여기에다가 표시하면 되죠. 그럼 이것을 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2분의 1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순의 모듬이 먼저 공격하게 될 가능성은 동전을 던져서 그림면이 나올 가능성과 같고 이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 반반입니다. 숫자로 나타내면 2분의 1이죠. 그럼 준기의 모듬과 연순의 모듬이 먼저 공격하게 될 가능성은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공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139쪽의 4번 문제입니다. 준기와 연수가 이번에는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위를 한 번 굴릴 때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표현해 봅시다. 먼저 주사위 눈의 수가 1 이상일 가능성을 말과 수로 각각 표현해 보세요. 자, 화면을 멈추고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셨나요? 먼저 주사위의 눈은 모두 1, 2, 3, 4, 5, 6, 6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1 이상인 눈이 나올 가능성. 자, 우리 1 이상은 1과 같거나 1보다 큰 수죠. 따라서 이렇게 6가지의 경우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 확실하다이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이상이 나올 가능성은 무조건 확실한 거죠. 자, 그럼 이 확실하다를 0부터 1까지의 수 중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큰 수인 1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의 수가 짝수일 가능성을 말과 수로 표현해 보세요. 네, 그러면 주사위 눈인 1부터 6까지 중에서 짝수를 한번 골라볼까요? 짝수는 2, 4, 6 이렇게 3가지 경우입니다. 자, 모두 6가지의 수 중에서 3가지죠.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 반반입니다. 그럼 반반을 수로 표현하면 2분의 1이죠. 다음, 이번에는 주사위 눈의 수가 홀수일 가능성을 말과 수로 표현해 보세요. 네, 해보셨나요? 그럼 우선 홀수인 경우를 찾아봅시다. 자, 홀수는 1, 3, 5 이렇게 3가지죠. 그러면 아까 짝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6가지 중에서 3가지입니다. 그럼 이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 반반이다 이죠. 반반이다를 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주사위 눈의 수가 홀수일 가능성과 짝수일 가능성은 서로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눈의 수가 7 이상일 가능성을 말과 수로 표현해 보세요. 네, 7 이상은 7과 같거나 7보다 큰 수죠. 그런데 주사위를 아무리 던져도 7보다 크거나 7과 같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하다를 수로 나타내면 숫자 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익힘 81쪽의 교과 역량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아까 주사위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입니다. 주머니에 1, 2, 3, 4의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슬 한 개를 꺼냈을 때의 물음에 답해보세요. 자, 꺼낸 구슬에 적힌 수가 홀수일 가능성을 말과 수로 표현해보세요. 네, 해보셨나요? 지금 구슬이 1, 2, 3, 4 4가지밖에 없는데 그럼 이 중에서 홀수를 찾아볼까요? 홀수는 1과 3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4개 중에 2개니까 가능성은 반반이 되겠죠? 그럼 반반을 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꺼낸 구슬에 적힌 수가 홀수일 가능성과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같도록 회전판을 색칠해 봅시다. 우리 이미 꺼낸 구슬에 적힌 수가 홀수일 가능성을 구했어요. 바로 반반 2분의 1이었죠. 이것과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같도록 한번 색칠해 보세요. 네, 해보셨나요? 화살이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반반 2분의 1이 되도록 색칠하려면 이 회전판의 절반을 노란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지금 친절하게 이 회전판을 4칸으로 나눠 놓았죠? 그래서 이 4칸 중에 2칸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선생님과 같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또는 이렇게 2칸씩만 색칠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2칸을 색칠해도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므로 이것도 맞고요. 이렇게 2칸 칠하더라도 가능성은 반반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불가능하다를 숫자로 나타내면 0, 확실하다를 나타내면 1, 반반이다는 이것의 절반인 2분의 1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수학 익힘 90, 91쪽의 나머지 문제 풀고 채점해 주시고 확인 문제도 풀어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